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술 지금 오늘도 굉장히 등락폭이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초에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을 했다가 플러스 2%까지 8%나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마이너스 5%, 다시 한번 7% 하락을 했죠.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원전과 그리고 우리 기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로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절대로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는 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께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일단 차트적인 관점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산을 먼저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두산은 최고점 대비해서 약 22% 정도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20%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은 고점 대비해서 23% 정도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22%, 21% 정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게 바로 우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시총이 가장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 두산과 우리 기술이 원전 쪽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기술은 원전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고 방산도 하고 있고 풍력, 식량 관련된 내용도 모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두산은 자,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을 하고 있고요, 수소를 하고 있고 플랜트를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화 산업까지 하고 있죠. 다른 뭐 한국전력이나 뭐 현대건설, DL, BHI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 얘들은 원전이나 SMR 관련된 일들만 하고 있고 두산과 우리 기술만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엄청나게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도 재료가 될 수가 있고 대북주도 재료가 될 수가 있고, 앞으로 기후온난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기후온난화,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도 엄청나게 커다란 재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때였죠. 이때 많은 원전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커다란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산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두산은 이때 저점을 보면 저점에서 21선 돌파가 나오면서 3일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11선 돌파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일선, 5일선 타고 가다 11선 지지를 받고 3일선, 5일선을 타고 가다 11선 지지를 받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한번 21선 지지가 나왔었고요. 오늘 자, 지금 현재의 모습은 21선을 깨고는 있지만 오늘 한번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관세 협상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용에 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는 보통 20조에서 25조 정도 사이가 되면은 항상 커다란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20조 근접한 신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지수 차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코스닥 차트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특히나 코스피를 한번 보면 조정도 없이 이렇게 커다란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조정이 어차피 무조건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금요일날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을 세워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신용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세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이날처럼 다시 한번 11선 위로 올려주려는 그러한 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때 투매 물량이 함께 동반적으로 쏟아지면서 큰 폭의 아래 꼬리도 없는 조정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수의 모습을 보면 오늘의 저가가 이날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 지수만 버텨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두산의 모습을 보면 두산도 이때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 기술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두산이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술도 두산과 비슷한 하락폭을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위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산은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두산이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이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 세력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밀어줄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신용 물량까지 완전히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총 밀어버린다고 하면 투매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대신 이 밑에서는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조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크게 가는 종목들이 있죠. 막 4배, 6배, 10배 막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힘이 정말 좋은 종목들은 3일선, 5일선, 11선을 타고 가다가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 3일선, 5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때도 다시 한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술의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기술의 월봉을 보면 이 자리 3,895원의 자리를 무려 7년 만에 돌파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월봉상 엄청나게 커다란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이 3,895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자리를 그어보면, 자, 지금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를 그어보면 지금 현재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있고, 이 자리 종가는 이탈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자리 박스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두산과 같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장 초반에는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산은 위로 갈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보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기술이 절대로 먼저 크게 치고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 기술의 수급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도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물량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오늘은 지수든 우리 원전주든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 자리지 어떻게 그냥 막 치고 올라갈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국전력도 한번 볼게요. 자, 한국전력도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원전이란 섹터 자체가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고, 자, 지금 두산 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이날부터 영상을 계속 찍었는데, 자, 만약에 두산이 이 자리를 이 20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과거의 패턴상 과거에 6일 정도 이 자리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8만원대 신고가를 써주었었다는 거예요.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당시가 8만원대를 갔던 그 자리고요. 지금 현재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자, 이때의 차트를 보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3일선, 5일선, 11선을 타고 가다가 21선 타고 다시 한번 지지 반등이 나오고 한 번을 깼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21선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21선 이탈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21선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8만원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전 섹터가
죽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원전이 죽을 수가 있는 섹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원전은 어떠한 악재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용과 그리고 관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러한 내용은 개별 종목에서 봤을 때, 원전 섹터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악재가 없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틀 정도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1선 위로 올라준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라인 지지받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기술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부분, 지금 신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두산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고 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이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2차 전지들 이런 애들이 막 4배 10배 이렇게 갔을 때 얘들 보통 신용이 최소 3에서 7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 1.5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을 전부 다 우리 개인 주주들이 갖고 있을 거라는 법도 없어요. 세력들도 이러한 신용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성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러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러한 협상 문제를 언론에서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내리꽂을지 이러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겠죠. 그럼 이 관세 문제에서 과연 우리 원전이 만약에 잘 되면 좋은 거고 잘못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임명이 됐죠.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 특성상 강제로라도 그냥 어거지로라도 무조건 다 진행시킬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님도 당연히 산업장관에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 두산 관련주에 대해서 지분을 매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각을 할 거예요. 매각해봤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6억 정도 가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6억이라는 돈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말로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죄송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차명 계좌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팔고 막말로 뒤에서 다른 차명 계좌로 인수를 해도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증권가에서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산업장관이 된다고 하면 고작 이 6억이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자기의 명예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산업장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수소, 우리 정부가 원하고 있는 이 일, 지금 SMR까지 원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는 두산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막말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 원전 한다고 했지만 지금 해외 글로벌 시장에다가 원전을 세일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에서 나오는 이 원전 수준은 당연히 이 민주당 정권, 이 정권에 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혀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무조건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말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떠한 이득이 없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글로벌 세일즈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원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요번에 하늘원전 3, 4억이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고 그랬죠. 이 수주 금액이 고작 17조밖에 되지 않아요. 체코 수주 얼마였죠? 체코 수주는 26조였습니다. 우리나라 신한울원전 3, 4억이 이거 얼마에 만든지 아세요? 17조였어요. 체코 수주 얼마였죠? 26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6조 원도 엄청나게 저가 수주라서 이거 왜 하냐?
욕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2GW짜리 원전 했는데 여기는 17조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저가 수주라고 욕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17조면 해외에서 웨스팅하우스한테 로열티 다 떼준다고 해도 최소한 7조 8조 이상 더 비싼 수주 금액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자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 전체가 다 원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없으면 어떠한 수주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원전 규모만 무려 최소한 5,200조 규모예요. 그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고 하면 최소한 7,000조에서 8,000조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원전 시장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10%만 떼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700조예요. 그런데 10%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뭐 프랑스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랑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국이니까 무조건 버리고요.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과 싸우고 있어요. 프랑스가 미국과 손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과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강원에너지 미국 SMR 프로젝트 참여 핵심 설비 공급 초읽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를 버리고 일본을 선택했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15년간 원자로 150기 신설, 중국 원전 산업도 미국 추월한다. 중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데 미국이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불과 2달 만에 정치적인 문제로 그동안 계속 협력을 해왔고 모든 주기기와 그리고 부품을 납품했던 우리 K원전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SMR 산업 한수원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오클로 지금 전부 다 우리 한수원과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한수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수원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 기술은 무조건 두산과 함께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 SK와 HD 현대 투자받은 미국의 테라파워 첫 SMR 건설 반년 이상 빨라질 듯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렸죠. 지난달에 행정명령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클로 미국 군사시설에 SMR 10기 수주 따냈죠. 이러한 내용들 다 실질적으로 두산과 한수원에 실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두산과 한수원이 없으면 얘들 이 오클로 이 SMR 사업 취소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취소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수원은 5월 23일 미국 SMR 개발사 오클로와 4세대 SMR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오클로가 추진 중인 오로라 파워하우스의 표준 설계 개발 및 검증을 비롯해 주요 기기 제작성 평가, 본체 설비 공급망 구축, 시공성 평가 등 상용화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앞으로 대형 원전과 SMR을 양축으로 삼아 중동, 동남아를 넘어 유럽과 중남미 원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본격적인 K원전 수출 2.0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5월 15일 보도에서 한국이 부활한 세계 원전 시장의 유력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25년간 원전 용량을 3배 늘리기 위해서 약 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감당할 현실적 대안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 러시아와 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외면받는 반면 한국은 정시 완공과 예산 준수 실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원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고, 자, 두산도 한번 볼게요. 두산도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을 해주고 있고 한국전력도 플러스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시장 전체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볼 게 아니고 세계의 시장을 함께 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죽을 수가 없는 이런 차트들에서는 저점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지금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러한 중요한 자리들, 이렇게 고점 돌파를 했던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고 하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고점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제는 끝났습니다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부분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이때 저점에서 엄청나게 큰 수익 내셨을 거고, 고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도움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영상 촬영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기술이나 원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도 섹터들이 있죠.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자동차나 AI 등등 굉장히 많은 주도 섹터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조만간 이런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 오늘과 내일 이렇게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